우리는 우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신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천문학자들이 와우! 라는 감탄을 한 것은 단 하나뿐. 그 와우는 시그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후 우주로부터의 이 놀라운 메시지에 몇 번이고 희망과 절망의 외침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학자들이 신호를 해독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잘못 짚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신호는 누가 보내온 것일까요? 신비로운 자연의 힘? 외계인? 아니면?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차근차근 모든 것을 풀어나가 볼게요. 와우 시그널은 어떻게 도착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발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답니다. 이 사이에 천문학자들은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블랙홀을 촬영하여 중력파를 검출하기도 했고, 또한 우주에 대해 많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 대해서만큼은 어쩐지 엇나가기만 할 뿐인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기묘한 신호는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 이어 전파망원경이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천문대에서 밤새 관측을 하던 제리 에이먼 교수는 컴퓨터가 내놓은 어떤 수수께끼 같은 전파 신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뉴스가 학자들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설마 외계로부터의 시그널? 그렇다면 무엇이 쓰여 있었던 걸까요? 혹시 놀러 가고 싶은데 지구 궤도상에 쓰레기가 많아서 곤란한데요? 라든가? 물론 농담이에요. 그런데 외계인과 궤도상의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기는 한답니다. 실제로 에이먼 교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컴퓨터 해석 중에 U, E, Q, U, J, O라고 하는 문자열이었습니다. 그건 수와 문자의 마구잡이식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전파 천체망원경이 우주에서 감지하는 신호의 세기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약한 전파는 10 미만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한편 강한 전파는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호로 연구자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파의 신호가 평소의 30배의 세기로 72초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의 신호는 점점 강해지다가 후반에는 약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에이먼은 빨간 연필로 이 문자열에 동그라미를 치고 와우라고 써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이 놀라움의 표현이 불가사의한 우주 수수께끼의 상징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후 신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했는데요. 천체망원경은 궁수자리 방면에 약 10만의 항성을 거느린 구상성단 M55의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신호를 우주에서 찾기 위해, 그리고 와우 시그널 해독의 열쇠를 찾고자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몇 번이고 해석했습니다. 가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연구자들이 이룬 것은 단 하나. 와우 신호는 과연 무엇인지 수많은 가설을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외계인의 존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에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신호는 협대역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외계 문명이라면 역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협대역 신호를 만들려면 고도의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매우 경제적인 것인데요.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커버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와우 신호는 중성수소의 주파수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원소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외계 문명도 자신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이 주파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이 주파수는 노이즈가 적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신호에는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는 자연계의 신호와 섞이지 않고 보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주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인공적인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단 이 설이 주목한 것은 놀라운 외계 문명이 아니라 리얼한 쓸어담기, 즉 우주의 쓸어담기였습니다. 와우 신호를 보내온 것은 지구의 궤도상에 가득 채워진 일반적인 쓰레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 대부분 인공위성의 파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빛을 전파망원경이 포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이 설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주에서 오는 신비한 신호의 정체가 쓰레기였다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아직 자연계에도 발신원은 있습니다. 행성, 은하, 성운, 항성, 블랙홀, 초신성의 퀘이사. 그러한 천체들로부터 매일같이 전파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조사해 볼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신호와 들어맞는 천체를 찾기 위해 신호가 온 방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한 스페인 천문학자는 지구에서 1800광년 거리에 있는 흥미로운 항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과 매우 비슷한 그 항성에서 와우 신호가 전송됐을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관측을 계속하는 동안 필요한 강도의 에너지를 방사하는 폭발이 그 항성에서는 없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이후 두 행성 266P 크리스텐슨과 335P 깁스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두 행성 모두 궁수자리 안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수소가스 구름 속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던 중 이 해성들은 비기어 전파망원경의 시야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적어도 와우 신호가 발신된 시점에서는 말이죠. 신호의 발신지를 찾으려는 이 시도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새로운 설명.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신호의 독특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호가 도착한 것은 단 한 번, 다시 그 신호가 보내져 온 적은 없었습니다. 태비의 별과 비교해 볼까요? 이 항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명이 항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빼내고 있다는 설도 있었죠. 이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 신호의 경우 천문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한 번의 관측만으로 수신되어진 단 한 줄의 기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한 한 모든 가능성을 짜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방침 전환을 해서 조금이라도 와우 시그널과 공통점이 있는 뭔가 다른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비기어 망원경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것 같은 구경 300m의 RA15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RA15 망원경에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친 기록을 펼쳤는데요. 그러자 우주의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와우 신호와 같은 신호가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 신호는 협대역의 것으로 중성수소의 수소선에 가까운 주파수대에서 수신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존재하고 시그널을 송신할 수 있었던 발신원, 그것은 중성수소 가스의 구름입니다. 확실히 차이는 있었는데요. 천문학자 팀이 발견한 신호는 와우 신호와 비교하면 상당히 약하고 제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중성수소의 약한 사인을 강하게 하는 어떤 구조가 필요했죠. 그리고 마침 이를 해명할 만한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저의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본질은 5개 단어의 머리 글자어인 이 기기의 명칭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를 번역한 것을 짧게 말하자면 유도 방출에 의한 광 증폭이 됩니다. 레이저에서 중요한 것은 활성 매질입니다. 활성 물질에는 단단한 물질뿐만 아니라 액체나 가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투입되어 레이저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램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도 레이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문 물리학적 레이저라는 것인데요. 광학적 방사 에너지가 여기에 투입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문 물리학적 레이저와 비슷한 것에 천문 물리학적 레이저가 있고 펌핑되는 에너지는 마이크로 방사인 것이죠. 연구자들은 이러한 레이저가 와우 시그널의 발신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 활성 매질은 논문의 필자가 발견한 중성 수소 구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호가 나올 때 수소 메이저의 작용은 강력하면서도 단기간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의해 증폭되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타의 폭발 같은 것입니다. 이들 중성자별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흩날리는 것은 매우 드물어 감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섬광이 관측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일 때라고 한정지어 말합니다. 에너지 선상에서의 강력하면서 먼 곳의 방사원, 수소 구름, 그리고 망원경이 늘어서야 합니다. 마그네타의 폭발 현상은 몇 분 혹은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논문의 필자는 와우 신호의 특이성을 모두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파수, 강도, 희소성. 다만 이 설도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설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계산이 아니라 관측 결과일 겁니다. 예를 들어 먼 발신원의 작용에 의해 수소구름의 빛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많은 가설 중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이 사실이길 바라고 계신가요? 와우 시그널은 외계인의 신호다. 아니면 대자연의 힘?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궤도상의 쓰레기들의 장난? 누가 아니면 무엇이 이 놀라운 우주로부터의 메시지를 보내왔는지 우리에게는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